그럼 사고 나서 또 그러면 이 차를 또 네, 이 차를 또 샀어요. F20, 그러니까 신형이라고 하면 F40이겠죠? 네, F40. 네, 혹시 F20으로 구매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40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였어요? 네, F40 고려 안 했습니다. 혹시 어떤 거? 근데 그걸로 골치 아프신 분들은 상당히 피곤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네. 네. 이제 중반이고, 네. 남양주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40대 중반이면 딱 45. 네. 아주 멋지신 차주님.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BMW 118D 네. 그 블랙 섀도우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연식은 네. 18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식. 이 차는 중고차예요. 중고차. 네. M 스포츠 세도우 5도어. 네네네. 이거 소유 기간이 그러면? 소유기간 짧아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훨씬... 1년이 안 됐고, 네. 사실은 이게 지금 18년식인데, 네. 제가 같은 모델로 네. 저 14년식을 구매를 해서, 새 차를 구매를 해서 7년 동안 타다가, 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네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직진입니다. 네. 네. 그럼 사고 나서 또 그러면 이 차를 또 네, 이 차를 또 샀어요. 좋아서. 14년식도 F바디였나요? 네, F바디. F20 똑같은데, 이제 이게 LCI고, 네. LCI 이전 버전을 탔던 거죠. 네. 이야, 대박이신데.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키로수가? 이거는 지금 제가, 네. 가져와가지고, 네. 한 15,000? 15,000? 그 정도 탄 것 같아요. 15,000km 정도. 네네. 그러면 그전 차도 118D 구매한 이유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네, 정말 마음에 들어서. 혹시 뭐 고민하던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그냥 128D로 가야겠다. 네, 크게 고민 안 했습니다. 오. 네, 왜냐면 탔던 차를 또 타는 거라서, 네. 만족감이 컸고요. 그러셨구나. 일단 데일리카로서의 손색이 없고, 네. 고장도 사실 안 나요. 고장도 잘 안 나더라고요. 고장도 안 나고. 고장 나고 싶은데. 고장 나고 싶진 않지만, 네. 네. 고장 잘 안 사실 나고. 그렇게 그 유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부담도 없고요. 저 궁금한 거 좀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1 시리즈가 또 신형도 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왜 또 F20, 그러니까 신형이라고 하면 F40이겠죠? 네, F40. 네, 혹시 F20으로 구매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40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였어요? 네, F40 고려 안 했습니다. 혹시 어떤 전륜이라서 고려를 안 했어요. 전륜이어서? 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또 가면요. 네. 등급이 또 되게 많아요. 또 조이, 어반팩, 어반팩2, 뭐 스포츠 5도 되게 많은데 혹시 M 스포츠 세도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 때문에 그랬고, 전 차는 네. 그 어반팩 1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이까지는 네. 그 조이가 제일 기본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본 모델인데 네. 일단 지금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네. 라이트가 네. 그 원래 BMW 상징이 이 엔젤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엔젤아이가 없는 모델이 그 조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를 선택을 했었고, 아. 근데 그걸 타다가 보니까 이제 예. 후륜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오. 네, 재밌더라고요. 뒤에서 뭔가 좀 밀어주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코너링의 재미나 이런 게 이야.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왠지 정말 잘 타실 것 같은. 네. 포스가 딱 느껴집니다. 그렇진 않고요. 아, 네. 좋아는 하는데 잘 타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거는 그래도 중고차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2천 중반 2천 중반 정도. 네, 네.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이제 일부 넣고 할부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략 일부 얼마 정도 넣고 할부로 월 얼마 나가고 있으신지? 네, 뭐 1,000만 원 정도 넣고요. 네. 월 뭐 20만 원대. 월 20만 원대? 네, 대박. 네. 몇 년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 명의는 이게 제 와이프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네네. 아, 정확히 얼마나 될지도 잘 몰라요. 정확히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네네. 보험료. 보험료는 이제 80만 원 정도. 80? 네. 또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차 명의 차주님 걸로 해도 괜찮지 않으셨어요? 왜 사모님 걸로? 네. 저는 차가 있고요. 아, 네네. 네네. 저는 따로 차가 있고 네. 그 와이프 이름으로 한 대 사고. 아, 먼저, 그냥 사모님만, 예, 그냥 예, 사모님 예. 이름으로. 네네. 하지만 주행은 차주님이 더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이 차를 산 이유도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경유기도 하고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연비. 네, 궁금해요. 연비. 연비가 상당히 좋아서 네. 네, 뭐 그냥 보통 타면 네. 한번 주유하면 뭐 800km 정도 타니까. 가득 넣고요? 네, 가득 넣고 800km? 네, 이야. 가득 넣고 800km. 뭐 이제 가속 안 하고 타면요. 가속 안 하고. 네네. 와인딩 탔다. 와인딩 한다 그러면은 몇백 킬로? 그래도 600 이상 탑니다. 그래도 600 이상. 600은 탑니다. 네. 와이딩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와인딩 해도 600은 탑니다. 네. 600. 그러면 이거 가득 넣는 비용은 한 어떻게 돼요?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넣어서 800km. 네, 지금 경유가 2,000원 조금 넘으니까. 아, 맞다. 맞아요. 엄청 올랐죠. 네, 지금 고급류 옛날 고급류 정도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좀 뭐 속상하셨겠어요. 많이 올라.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네, 없네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네. 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러는 아,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연비는 좋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죠. 연비가 한 몇 정도 나와요? 뭐 한 15km에서 뭐 17, 18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15에서 17, 18. 네네네네. 시내에 평균적으로. 갇혀도 한 15km 나와요. 시내에서는 그게 이제 네. 트립 연비가 네. 여기서 따지면 네. 그게 기간 대비라서 시간 대비라서 시간 대비. 이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세팅을 그 리셋을 하고 재했을 때는 네.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뭐 네. 21km 막 22km도 나오고 25km까지 나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네. 연비가 떨어지는 게 되죠. 왜냐하면 평균 시간 대비 평균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로 평균을 얘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100km에서 120km로 다닌다 싶으면 네. 800km는 탈 수 있고요. 네. 만땅 주유하고. 네. 그리고 뭐 조금 달릴 때도 있다. 네. 그래도 550km, 600km는 탄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의 용도는 데일리랑 와인딩용인가요? 전차였을 때는 네. 예, 데일리 와인딩 뭐 모든 전천후였는데 예.
지금은 그냥 데일리카 데일리카. 출퇴근용. 출퇴근용으로. 네, 출퇴근용, 장거리용. 출퇴근용, 장거리용으로 네. 타고 계시다라고 네, 보시면 될 하고 것 같고. 네. 그럼 한 달에 주유비만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주유비는 일주일에 제가 보통 하루에 네. 평균 잡으면 네. 한 100km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한 100km 조금 미만. 와, 출퇴근이 그렇게 기신 거예요? 아니면? 네, 평균 잡으면 그래. 좀 멀리 가기도 하고 멀리 가는 날도 있고 멀리 가는 날도 있고. 네, 가까운 데 가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평균 잡았을 때는 하루에 100km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네. 제가 아까 800km 탄다 그랬잖아요. 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유하니까. 알겠습니다. 쭉 가시면 됩니다. 아, 네.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LCI, 엔젤아이. 사실 뒷모습은 네. 그 전 LCI 이전 모델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마음에 들고요. 네. 앞모습은 LCI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앞모습은. 네네네. 그 전 모델은 눈이 조금 멀었어요, 바깥쪽으로.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밸런스가 맞다고 해야 될까요? 네, 눈도 좀 더 커지고. 네. 그러면은 뒤태와 앞태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차주님 어떤 걸 택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네. 제 차가 되니까. 네. 그 과거에는 LCI 이전 모델을 갖고 있을 때는 네. 이게 별로였는데 네. 제 차가 되니까 마음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앞태다. 지금도 앞태를 선택할 것이다. 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네. 그 전 세대를 타다가 지금 이제 그 신형 LCI를 탔을 때 네. 첫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똑같죠. 주행이나 이런 건 똑같죠. 조금 제가 그때는 네. 맵도 했었고 이리저리 튜닝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걸 오니까 네. 이제 일단 힘이 많이 딸리더라고요. 이게. 예. 그 유혹을 뿌리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타시는 거죠. 지금은요? 네. 지금은 이제 즐기는 용 차가 네. 제 차는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네. 제가 사고가 나면서 네. 이제 때마침 와이프도 이제 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구매를 하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데일리용으로 쓰려고 네. 네. 다 그렇죠. 네. 네. 합리화를 시켜서 네. 꼬셔가지고 이 차를 사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그러면은 저희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차량 혹시 어떤 차종이세요? 같은 회사의 그 M2 네. M2 M2요? 네, 컴피티션. 네. M2요? 네. 네. 대박.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제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 왠지 와인딩을 정말 재미나고 정말 운전을 참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거 맞다.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게 전 세대와 똑같죠? 좀 달라요. 그래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다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다른데. 네. 좋다. 네, 좀 색상은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듭니다. 색상이. 색상 마음에 안 든다.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색깔이어야지 마음에 들고? 뭐 그냥 검은색이 나온 것 같고. 검정색이. 네, 검은색이 나온 것 같고. 저기 BMW도 뽑기 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이 차도? 뭐 그건 또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 많이 타본 것도 아니니까 딱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차는 문제 없음. 네, 내 차 문제 그래서 없죠. 네. 튜닝한 게 있다면 올순정. 지금요? 네, 이 차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뭐가 또 있어요? 일단 핸들 바꿨고요. 스티어링 휠 바꿨고. 네. 네. 예, 스틱도 바꿨습니다. 스틱도 바꿨고. 네. 그리고 뭐 스테빌라이저 했고요. 서스도 바꿨고요. 정말요? 네네. 생각보다 많이 튜닝을 좀 하셨네요. 네, 뭐 근데 엔진은 손 안 댔습니다. 엔진은 손 안 대고 엔진은 그렇게. 손 안 대고 뭐 네. 그냥 주행 질감 같은 거에 대한 것만 좀 손을 댔습니다. 주행 질감 다 만족하시죠? 이거 잘못한 거 시중인데 이거 괜히 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딱 앉았을 때 느낌 좀 어떠신지. 이게 섀도우 모델이 네. 그 알칸타라가 섞여 있는 오. 그런 시트 재질로 돼 있어요. 예. 다른 모델은 이걸로 안 돼 있고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예.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것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시트가 착장감이 되게 좋고요. 생긴 건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네. 그 홀딩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코너 할 때 네. 이제 전 같았으면 네. 옆으로 미끄러지거든요. 그쵸. 네네, 코너가 세면 미끄러지는데 네. 이거는 꽉 잡고 있습니다, 옷을. 그래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네. M2 순정의 그 시트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스포츠, 그러니까 이제 섀도우로 한 것도 이 시트도 한몫을 했다고. 네네, 한번 했습니다. 시트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세요? 이 차? 시트 포지션은 네. 제가 생각할 땐 좀 높아서 높다. 원래는 시트를 바꿔서 탔었거든요. 예. 그 버킷 시트로 바꿔서 탔었는데 네. 네. 이 순정 시트를 지금 최대한 낮춰서 타고 있는데 네. 최대한 낮춰서 타고 있는데도 좀 높다. 네, 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키는 안 큽니다. 60, 키는 70에 네. 네, 몸무게도 뭐 70kg. 70kg.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아니요, 크게 뭐 불편한 순정 시트에서는 크게 뭐 180도 가능. 네. 체형만도 가능. 네.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위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네. 한 몇 정도? 180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180은 괜찮을 것 같다. 네, 네. 180 이상 되시면 네. 조금 높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또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네네. 때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네, 팔걸이 위치는 네, 뭐 적당하는데 네. 이게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 손잡이, 문에 있는 손잡이가 너무 앞에 있어서 탈 때 네. 이걸 당겨서 닫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앞에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길 닫아서는 네. 힘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어떻게 닫아야 돼요, 차주님 그러면? 그냥 닫긴 닫는데 네. 좀 멀리 있다. 네네, 네. 이게 별로 뭐 익숙해지시면 괜찮은데 맨 처음에는 왜 여기다 달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지금 이제 보니까 M 핸들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M1, M2 버튼이 보이는데 네. 순정 핸들 좀 별로여서 수정하셔야 돼요. 순정 핸들이 저는 사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뭉툭하고 투박하고 네. 약간 이 센터 부분이 네. 이렇게 좀 더 꽉 채워져 있거든요. 예. 이 휠하고 맞물려서 꽉 채워져 있는데 네. 사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바꿨습니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이요? 네. 그립감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땀을 흘리면 좀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순정하고 똑같겠죠, 그립감은? 그립이요? 네. 네, 그럼요. 네, 무게감은 어때요? 비슷합니다. 핸들의 무게감? 네, 뭐 다른 거는 딱히 하지만 이제 핸들은 사실 매일 잡는 거잖아요. 예.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예. 그 핸들 커버만 이제 했었어요. 핸들 네네. 커버만 했는데 네. 이제 친구들의 추천으로 핸들을 바꾸게 됐는데 네. 만족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뭐 외관을 튜닝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네. 밖에서 봐야만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운전하면서 항상 눈 앞에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오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M&D로 바꾸는 게 만족감이 가장 크다. 네, 다가오는 그게 느끼는 게 크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바꾸게 됐는데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진짜 바꾸니까 만족감이 크다. 그리고 F바디 이 M 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와가지고 네, 뭐
그냥 흔히 얘기하기로 뭐 역대급 핸들이다. 역대급 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죠. 핸들도. 아니 크게 그렇진 않은 것 크게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왜냐면 네. 1 시리즈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1 시리즈는. 네네. 자, 그리고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크게 막 무거운 그런 건 아니죠? 다 제가 와이프한테 추천해서 뭐 제가 이용하려고 사긴 했지만 예. 추천한 이유도 여자분들이 몰기에도 맞아요. 이제 일단 컴팩트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차하기도 편하고 몰고 다니기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용성도 좋고. 보통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운전에서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제 위치에 네. 있다 아니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게 또 키나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차주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핸들을 네. 좀 앞으로 당겨놓고 이제 시트를 좀 앞으로 최대한 밀고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팔을 얹었을 때. 네네네. 핸들로 넘어가서 사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은 순정 버튼하고는 다 똑같죠. M1, M2 빼고는. 네네.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 딱히 뭐 특이사항 없죠. 네, 이거는 뭐 불편한 걸 모르겠고. 저거 M1, M2는 살렸나요, 기능은요? 못 살렸죠? 아니요, 안 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되죠? 네, 살렸습니다. 이거 살렸고. 네, 패들 시프트도 괜찮고, 깜빡이나 와이퍼도 괜찮고. 네. 그리고 계기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날로그지만. 계기판도 신형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신형인데. 네. 그 당시에요. LCI였을 때. 네. 계기판도 마음에 들어요. 지금 지금 시연성이 더 좋아져서. 지금 현재도? 네네. 시연성 좋아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HUD는 따로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모니터 HUD 부럽더라고요. HUD? 네. 네. 옵션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옵션이 따로 뭐 저기 없잖아요. LCD나. 그래서 뭐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모니터는 좀 어떠세요? 모니터요? 모니터도 순정은 이거 순정 아니에요. 그래요? 네, 모니터는 순정이 좀 작아요. 이만합니다. 네, 작아서. 네. 되게 많이 하셨네요. 모니터는 뭐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전차주가 전차주분께서 해놓은 겁니다. 해놓으신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뭐 모니터는 잘 안 쓰시죠? 모니터요? 네, 음악 들을 때나. 네, 음악 들을 때는 쓰는데 네. 아직 카플레이를 제가 활성화를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카플레이가 되면 활용도가 내비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코딩 해야 되죠? 네, 해야 됩니다. 코딩하고 샵에 가서 해야 됩니다. 샵에 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나 이런 데 다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즐겨찾기는 쓰고 계세요? 즐겨찾기 이거 버튼들이요? 네네. 네,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랑 그 타이어 공기압하고 이런 거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공조기 쪽에 가서 네, 은근히 좀 막혀 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이게 제가 보니까 쿨다 통풍이죠. 어떤 거 말씀이세요? 통풍이 이게 빠져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게 밑에 공조기 쪽이에요. 이거요? 엉따 밑에요. 예,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구나. 여기도 뭔데 괜찮죠? 알칸타라니까 뭐 그렇지만 좀 막혀 있는 게 좀 괜찮으세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이거 버튼 막혀 있는 거? 네네네네. 이왕이면 사실 뭐 그냥 저냥. 네,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의 장비를 국산 차량이나 이런 것처럼 기대를 하고 샀다면 어쩌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저는 제 기대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없었고 사실 차량의 움직임이 마음에 드니까 움직임이 마음에 들고 탔을 때 그 승차감이나 그리고 유지비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없다. 사실 많이 빈약합니다. 이 옵션은 편의상 옵션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서 스포츠 버튼이 밑에 있는데 이거 좀 괜찮으세요? 스포츠 모드요?
네, 이게 좀 편하진 않아요. 좀 불편해요. 네, 이게 저는 핸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M1, M2 버튼을 F바디에 M1, M2 버튼을 이 개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로 그 누를 수 있는 그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들 많이 코딩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네, 뭐 그냥 쓰고 계신다. 네네, 그냥 쓰고. 찬우님은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저는 그냥 일반 드라이브 모드. 일반 컴포트. 네, 컴포트 모드 쓰고요. 와인딩 탈 때도 컴포트 쓰시나요? 그러니까 전 같았으면 네, 제가 이 차 한 대였으면 이제 그랬을 텐데 이 차는 와인딩용으로 쓰질 않고 있어요. 지금 전혀. 네. 그럼 그냥 계속 컴포트. 그럼 전혀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상시에는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에코 모드 하고요. 컴포트 하고요. 스포츠 플러스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가장 많이 썼습니다. 과거에는? 네네. 지금 이 차는 그냥 컴포트로만 쓰고 있다. 네. 와인딩 할 때는 무조건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죠. 그렇게 쓰고 있고. 여기 밑에 요 조그 다이얼은 이쪽에 있는데 요거 괜찮으세요? 위치나 편의성? 위치가 조금 불편해요. 위치가 전 모두 이제 문에 도어에 있는 버튼과 이 조그 다이얼 버튼이 조금 뒤쪽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있을 때 조금 이쪽이 편한데 조금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써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나 이런 콘솔 박스 이런 수납 공간, 컵홀더는 사실 약간 부족하다 싶어서 이렇게 그냥 시중에 파는 제품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좀 더 컵이 추가될 수 있게 쓰고 있습니다. 콘솔 박스 여기는? 콘솔 박스는 뭐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별로 사용 안 하고 그냥 요쪽 부분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냥 단순히 두 개만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사실 그 순정 서스펜션도 과거에 어떤 차를 탔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요. 다르겠지만 저는 국산차를 탔었어요. 그리고 처음 이 차를 탔을 때 승차감보다는 이 쫀쫀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처음에 느꼈습니다. 쫀쫀함. 굉장히 쫀쫀하다. 코너링에도 굉장히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잘 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아까 서스도 튜닝 하셨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좀 더 쫀쫀한 걸 원하신 거죠? 점점 더 이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바꿨는데 일단 뭐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순정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뭐 약간 쫀쫀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으면은 쫀쫀하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방지턱이요? 근데 방지턱은 이제 서스 튜닝을 하면 일체형 서스를 튜닝을 하시게 되면 그 승차감 부분은 좀 감수를 불편함을 감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승차감이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구나. 목적이 일단 승차감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서스까지 튜닝을 해서 더 쫀쫀하다. 하지만 방지턱 넘어올 때는 그런 거는 참고로 해야 된다. 뭐 사실은 지금 V1 KW V1 서스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전에는 빌스테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에는 V1 KW 서스인데 이거는 그 제품보다는 빌스테인의 그 제품보다는 K1. 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말랑말랑해서 좀 저한테는 뭐 편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다 이제 각자 개인의 맞아요. 느낌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사모님의 느낌이 매우 궁금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전에는 이제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거는 그런 말 없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방지턱 넘을 때도 딱딱하고 이제 쿵쿵거리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말 없더라고요. 그런 말 없다. 뒷자리에서 지인분의 사람 태워보신 적 있죠?
네, 별로 안 태웁니다. 근데 예. 별로 안 태운다. 네. 왜냐면 컴플레인 받을까봐. 아니요, 그건 그러면은? 아닌데 뭐 네. 별로 뒷좌석에 타고 다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타고 다닐 일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가속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력은요. 네. 이거는 뭐 전부 다 과거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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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욕심이 많이 생겨서 지금. 네. 네. 근데 네, 좋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매우 좋다고 느꼈다. 굉장히. 네, 매우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매우 좋은. 처음에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느리구나라고 느리구나. 느끼는데 네. 그 디젤의 그 토크가 네. 휘발유의 그 동급 성능에 가진 비슷한 가격대라든가 뭐 CC라든가 이런 걸 휘발유로 봤을 때 예. 훨씬 초반 토크가 좌지우지하는 게 참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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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네,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네. 좋더라고요. 네. 혹시 가속력이. 혹시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실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300이 그러면 어떡해요? 네. 말해도 됩니까? 네, 상관없어요. 꿈속이니까. 네.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네. 그렇구나. 네. 저는 220까지 밟아봤어요. 220까지. 네. 22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근데 그게 네. 차량 안정감. 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네. 국산 차랑 뭐 비교를 했을 때는 네. 그냥 일반 국산 차랑 비교를 했을 때보다는 네.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고 저는 오.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더. 네. G90이어도. G90보다 더 안정감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네. 일반 구사차보다 아무튼 속도에 네. 비해서. 속도에 비해서. 네. 이 정도 속도를 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튜닝을 해서 그런 거죠. 튜닝 안 했으면은 좀 더. 네. 그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자, 근데 네. 그래도 네. 200km까지는 아마 그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정도. 순정으로. 순정으로. 이야, 네, 네, 그 정도 차가 정말 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다. 네. 제동력은요? 제동력도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좋다고. 네. 오히려 네. 이 무게가 사실 네. 가볍거든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예. 보통 4피스톤으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예. 사실 충분하더라고요. 사실 충분해서 네.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너링은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타이밍이요? 네, 변속이 좀 느리다거나 빠르다거나 충격이 있다거나. 사실 필요할 때 바꿔주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와인딩도 많이 하시고 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느낄 것 같고요. 일반 분들은 그 변속 타이밍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야, 와인딩에서 드라이빙을 할 때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게 내리막에서 예.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네.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네. 그 RPM이 이제 단수가 넘어가야 되는데 네. 바뀌지 않고 이제 저단으로 이제 고 RPM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느끼시는구나. 네, 그럴 때 좀 답답함을 느낀다. 답답함을 느낀다. 네, 네.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뭐 디젤이잖아요. 네, 네. 약간 RPM 많이 쓰면 그래도 이 그 소리 같은 거 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소리는 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처음에 이제 디젤을 처음 접할 때는 디젤은 배기가 소리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샀었어요. 네. 사고 이제 배기를 바꾸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죠. 근데 네. 이게 주행할 때 디젤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멈춰있을 때만 좀 나고. 네네네. 그쵸. 그래도 소음은 제가 봤을 땐 디젤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피커는 좀 어때요? 스피커요? 네. 스피커도 이제 차량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알파인 오디오랑 뭐 이렇게 오, 시스템화 돼 있는 게 있는데 네. 밑에 모델들은 이 트위터가 없어요. 트위터가 없고 밑에 메인 스피커만 있는 정도. 그리고 스피커가 조금 다른 회사 거를 쓰더라고요. 네. 기본 사양을 쓰면 음질은 좀 안 좋고요. 네. 차진이 거는 네, 이거는 조금 좋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국산에 비하면 국산차에 비하면 네, 음질은 좀 많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산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국산차 어떤 차종이에요? 그냥 동급 차종들 뭐 2000cc 2000cc의 동급 차종 대비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오디오를 하러 갔었는데 정말요? 네네네. 네. 스피커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공간이 안 나온대요. 네. 이 소리를 만들어 주려면 네. 이 스피커가 이제 소리가 부딪혀서 나오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충분하게 안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를 만들기는 힘든 차라고 하더라고요. BMW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있다. 네. 그래서 근데 막기는 괜찮습니다. 막기는 괜찮다. 네, 막기는 괜찮고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별로 안 좋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주님도 스피커는 좋지만 나도 바꾸려고 했었다. 네.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뒷자리요? 네.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인데 키가 몇 정도? 저 정도 되면은 전혀 170 정도 되시면 170에서 175 사이 정도 되면 전혀 뭐 문제 없다. 레그룸이나. 근데 그 이상 되시면 좀 무릎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릎이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까지는 괜찮은데 키가 좀 크시면은 무릎이나 좀 될 수 있다. 네. 이것도 2열 폴딩이 되죠. 네, 2열 폴딩 됩니다.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거잖아요. 네? 차박을 꿈꾸시는 분. 차박을 꿈꾸시는 분. 네. 차박은 근데 키 큰 사람 안 되고. 네. 누워보신 적 있나요? 누워본 적은 없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다. 네, 다 폴딩하면. 네. 하지만 나 누워보. 뒤에 폴딩을 하면 근데 이게 높낮이는 맞춰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평탄화. 네, 평탄화 작업은 하셔야 해야 된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키 크신 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키가 한 170 정도 이하 분들은 가능할 것 같다. 다 차주님께 좋긴 좋습니다. 근데 천장이 일단 낮아가지고 천장이 낮아서 가능은 하나. 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다. 딱히 불편함을 못 느낀다. 네, 동급의 뭐 해치백 차종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산차나 수입차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다. 네. 차주님께서 생각하신 이 차의 장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뭐 경제적인 것과 연비와 유지비. 가장 큰 거는 뭐 유지비와 그리고 재미. 네.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이요? 네. 단점이 있다면 이게 센터를 들어가면 사실 수리비는 비싸요. 센터를 들어가면 비싼데 정식 센터가 아닌 이제 사실 사설 업체들이 사실 BMW가 많기 때문에 사설 업체들도 그만큼 많고 차에 대해서 이제 부품이나 이런 수급들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센터보다는 좀 사설 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유지비가 안 나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센터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일을 갈더라도 센터에서 갈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보통 공임나라나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샵들 좀 그래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서 이쪽으로 세세요. 서칭을 해서 BMW를 이제 잘 아는 샵에 가서 그렇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나 뭐 이런 걸 해주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 그러니까 공식 서비스센터 비싸다. 네,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그쵸. 있지만 하지만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 생각 안 하고 센터가 좋긴 하죠. 사소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부품을 교환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뭐 그러기도 하니까. 그럼 차주님께서는 이 차에 대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단점이요? 차에 대한 단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거의 장점으로 그러니까요.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하신다. BMW에 대한 아쉬운 점, 제조사에 대한 아쉬운 점인데 사실 뭐 그런 거죠. 서비스센터에 대한 비용이 좀 비싸다. 비용이 너무 과하게 돼 있다. 비싸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 예약하는 시간. 예약도 하고 예약하고 수리까지 완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게 반대로 보면은 좀 꼼꼼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차량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없죠. 색깔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다 만족스럽다. 저는 마음에 드는 걸로 찾아서 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외 수리,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하시는 게 좀 많으세요, 차주님? 거의 없죠?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냥 뭐 이제 소모품류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사설을 통해서 공임나라나 하시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인터너스 정비성 소모품도 뭐 방금 전에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서비스센터에 대한 것도 유지비도 뭐 사설에서 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자, 이 차를 또 첫 차를 꿈꾸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얼마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되도 소모품이라든지 유지가 될 것 같다. 200 중반에서 300 정도면 유지될 것 같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마음 편히 보험료도 내고 뭐도 내고 할 것 같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거의 없죠. 장고장. LCI는 거의 없었고. 그전 세대는 또 있나요? 그전 세대는 딱 한 가지 있으면 후미등이 LED가 이제 라이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살짝 흐려져요. 후미등이 한쪽씩 나가는 게 고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좀 흐려지는 문제가 있다. 있었어요. 잡소리나 풍절음 있나요? 그것도 개인차가 큰 것 같은데 풍절음이나 잡소리 같은 경우는 민감하신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괜찮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풍절음은 이게 잡소리는 없죠? 잡소리요? 잡소리도 있어요? 있는 분들은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는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는 소리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본 적이 없다는 걸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걸로 골치 아프신 분들은 상당히 피곤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뽑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센터에 얘기하면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테이핑 처리를 해주는데 이 사이드 이 몰딩이나 필러 쪽에 이제 문과 이제 A 필러 사이, 몰딩 사이 이런 부분에
고무 테이핑 같은 걸 처리를 해주면 네. 잡소리가 좀 덜 나는 덜 것 나나. 같아요. 네. 쿵저름이랑 잡소리가. 테이핑 처리하면은 그런 게 좀 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정말 궁금한데 똑같은 차를 또 사셨으니까. 네, 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특별하진 않았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제 차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BMW 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차의 경제성이나 이런 거를 실용성이나 이런 걸 다 느끼고 계신 분들이고 좋은 걸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네. 그러면 사모님의 반응은? 왜 또 샀냐 이런 말들은 전혀 없었어요. 왜 또 샀냐? 네, 없었어요. 사모님의 반응은요? 네, 물론 없었습니다. 사모님 반응도 똑같은 차 또 샀는데도 반응이? 네네네. 왜냐면 제가 타면서도 그렇고 살 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차가 없습니다. 네,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네. 예, 뭐 좋은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열린다고 하지만 네. 이 차는 뭐 그냥 뭐 아반떼랑 똑같습니다. 아반떼랑 똑같다. 네, 아반떼 네. 국산 보통 차랑 똑같은 정도의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준으로 온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장님께서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알아야 될 점. 네. 네, 소모품류만 제대로 갈면 소모품류하고 왜 때 되면 갈아야 되는 부품들 있잖아요. 예, 뭐 있죠. 10만에 뭘 갈아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예방 정비만 잘 해주시면. 제가 전에 차던 차를 26만을 탔어요. 26만이요? 네, 많이 탔죠. 네, 엄청 많이 타신 거 같네요. 26만. 근데 좀 이제 7년 동안 새 차를 사서 7년 동안 26만 탔는데. 대박. 근데 좀 많이 탄 거거든요. 네, 그 기간에 비해서도 많이 탔는데 타면서 거의 저는 그렇게 예방 정비하고 오일 갈고 하는 동안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또 샀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만약 가까운 친구분이나 지인분이 나도 이 차 사고 싶다 친구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등급 추천 같은 거 좀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등급이요? 네. 저는 좋은 걸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거? 네. 차준이 차 제일 좋은 거죠? 네. 128D 스포츠 3도 5도 사면 돼. 그렇죠. 네. 네. 뭐 지금이야 뭐 다 중고차잖아요. 그쵸. 이걸 산다면 다 중고차고 가격대는 보통 2천 초반에서 2천 중반대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서 네네. 사라고 권유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연식별 차이가 좀 있나요? 연식별이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씩. 혹시 네. 차주님께서 아시고 있는 정보 좀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LCI여도 2년식 2년도에 옵션은 이게 빠져 있고 이게 들어가 있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보통 카페에다가 글 쓰잖아요.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해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고민이요? 네.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아니면 뭐 경쟁차죠?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리비와 유지비가 아닐까 싶어요. 수리비와 유지비. 네. 차량 가격은 사실 요즘 국산차들의 가격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사실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품값이랑 유지비는 기름값이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뭐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비슷하니까 그거 빼고 네, 수리비와 이제 뭐 소모품 교환하는 그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센터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차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제가 뭐 알아보면 카페에서 좋은 정보들도 사실 많거든요. 많고 저렴히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조금만 그렇게 찾아보시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애프터마켓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애프터마켓. 예,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검색하시면 네, 저는 뭐 비용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승차감. 그렇죠. 옵션이요. 옵션이요? 그 실내 편의상. 편의사항 옵션들은 국산차 비교했을 때는 네. 저 상당히 많이 빠져 빠져 있습니다. 있다. 네, 없어요. 없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재밌습니다. 재밌다.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그래도 저는 4점? 4점이요? 네. 마이너스 1점은 어떤 거예요? 아까 단점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마이너스 1점 궁금해요. 사실 그런 오디오 부분이나 실내 편의사항들? 편의사양들. 네. 바라지는 않으셨는데 갑자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5점 만점에 4.7점 정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입장으로 봤을 때는 4점 정도. 조금 깎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사장님 4.7점. 파란불입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0.3점은 어떤 거죠? 스피커. 뭐 아닌가? 스피커하고 편의 장비. 편의 장비가. 네, 저도. 네. 그 정도. 저한테는 그 정도 불만이지만 네, 다른 분들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있다. 네.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이 차가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다시 차가 없어졌다. 또 이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를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세 번째도 이 차가 사실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차 간다 하냐. 이젠 전기차 가야죠. 이제 전기차 간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나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생각나는 거는 딱히 지금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